띠리띠리띠리리 가기 전에 떠나기 전에 하고 싶은 말 한마디를 유리창에 이별의 부산 정거장. 이 노래는 부산 피난 시절을 대표하는 흔히 말하는 피난가요 중 하나다. 전쟁이 난 지 40여 년의 세월이 흐른 지금도 중견 탤런트 송재호는 이 노래를 즐겨 부르는데 그 사연은 무엇일까? 아가씨가 슬피 우네 이별의 부산 정거장. 하루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이곳 서울역을 찾는다. 떠난다는 것은 언제나 누구에게나 마음을 설레게 한다. 푸근한 이웃집 아저씨 같은 탤런트 송재호. 바쁜 연기자의 일상에서 벗어나 오늘은 오랜만에 여유를 가져본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히 가십시오. 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부산 생활 예, 지금 11시 있습니다. 11시. 예, 몇 장 드릴까요? 하나. 예, 21,200원입니다. 짙게 깔린 어둠 속 길게 늘어선 플랫폼은 송재호를 밤기차의 호젓함에 젖어들게 한다. 오랜만에 타는 기차라서 그런지 낯설기만 하다. 출발을 알리는 기적 소리와 함께 송재호를 태운 부산행 새마을 호는 서서히 서울역을 빠져나간다. 어두운 창밖 풍경을 바라보는 송재호. 기차를 타고 부산으로 내려갔던 47년 전의 기억이 밀려든다. 송재호는 중일 전쟁이 한창이던 1939년 평양 선교리에서 태어났다. 해방 이후 가족과 함께 서울로 내려와 살던 송재호는 일사후퇴 때 어머니, 누나, 형님 두 분과 함께 피난기차를 타고 부산으로 오게 된다. 공산 치하에서 집을 지키던 아버지는 끝내 돌아가신다. 피난기차를 타고 열흘 만에 도착한 곳이 바로 용두산이 보이는 지금의 부산시 중구 부평동 시장이다. (47년) 만에 찾은 부평시장 골목. 어린 시절 수도 없이 뛰어다녔던 이 골목이 이젠 낯설게 다가온다. 많이 변했다. 훌쩍 지나간 세월만큼이나 그가 살던 동네도 많이 변해 있었다. 맞아. 진짜. 여기가 싸전들이 전부 곡물들 파는 골목이었는데 여기가 그리고 이 가운데 이 길에 저녁에는 이렇게 다 갓바천을 뒤집어 씌워가지고 새끼 끈을 같은 거 묶고 매놓고 밤에 들어갔다가 그 다음날 다시 나와서 끌러서 장사 들어오고. 이 길을 참 수도 없이 뛰어다니고 그랬는데 저쪽으로 나가면 저게 이제 군고구마 팔고 옛날에 야끼모라고 그랬죠. 일본말로 자판을 벌려놓고 팔고 그랬었는데 그 자리가 바로 저긴데. 당시 피난민들에게는 너나 할 것 없이 먹고 사는 것이 가장 큰 문제였다. 먹고 사는 것을 해결하는데 가장 쉬운 것이 장사였다. 송재호도 두 형과 함께 부평시장 입구에 좌판을 깔고 군고구마와 껌, 담배를 팔았다.
송재호는 동네를 돌며 신문도 팔았는데 비가 오면 신문이 젖어 길바닥에 앉아서 울기도 많이 울었다. 혹시 아줌마 기억나요? 빼딱가림이 할아버지라고? 일단 빼딱가림이? 까는 그 아, 우리 머리 아저씨 머리 아직도 빠마하고 가는 여자만 보면 예. 빼딱가림이 차. 아. 가세다가 아줌마 안 해. 네, 맞아. 가세다가 그때 하얀 맞아. 문종이 돌리고 맞아. 한복 입고 빼딱하면 차. 맞아. 이 아줌마 기억하시네. 나라가 옳지 않으니까 가세다가 흰 우리 상징 창호지 이렇게 발라갖고. 예, 우리가 이제 상을 맞아. 당했을 때 그리 하는 거거든요. 그래 나라가 옳지 않으니까 그때 그 영감이 그래. 하여튼 양장한 여자만 가면 뒷머리 탁 잡고 빼딱가림 예, 차. 예, 그러고 차라 그랬어요. 그랬죠. 예. 그 할아버지가 아주 유명한 지금 할아버지였어요. 벗고 다니는 사람 보면 뭐라고 그럴까요, 그 양반이? 기절하실 거예요. 예. 지금 빤츠만 걸치고 뭐 엄마 이거 딸아 이거 전부 다 빤츠만 그러니까 뭐 이 성폭행 그거 말릴 수가 없어. 이 골목에 그 할아버지가 농작이 참 유명하셨는데. 거리가 너무 변해 낯설기만 한 부평시장 골. 하지만 옛 기억을 함께하는 아주머니와의 짧은 만남은 지난 세월을 더욱 추억하게 한다. 145대 때 한 석 달이면 다시 돌아가겠지라는 그런 기대 속에서 피난을 내려왔는데 기차를 타고 열흘 걸려서 이제 부산항으로 왔어요. 와가지고 처음에 온 곳이 이 부평동 이 시장으로 왔어요. 와가지고 그 2층 집에 조그만 그 집에 있다가 결국 여기가 고향이 돼버리고 말았어요. 송재호가 처음 정착했던 부평시장은 1910년에 문을 연 우리나라 최초의 공설시장이다. 부평시장은 6.25 전쟁이 나면서 이웃한 국제시장과 함께 피난민의 생활터전이 되기도 했는데 시장을 지키고 있는 피난민이 아직도 있다. 아이고 세상에. 아이고 고향이 어디입니까? 저는 평안도예요. 저는 한문 홍남시. 그렇죠. 이 시켜보니까 그런 거 예, 같아요. 예. 많이 팔려요? 미국 사람 이 시들이 애들이 많이 먹어요. 애들 큰 애들이 와갖고. 서울저도 이거 많이 먹어요. 많이 먹어요. 예. 이게 이 식혜, 평안도에서는 식혜가 거긴 좀 여기서 비싸. 이게 단수를 식혜라고 그렇지 그러거든. 여기 오초 보니까 단수를 시키라더라고. 그래서 엄마 시켜 사다 하니까 이거 사러 오는데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단술 찾고, 단술에 맞아요. 단술 먹으라 그게 가는 거. 식혜고 예, 그거 잡다요. 이건 칼치고 칼치, 가재미고. 원래가 요게 가재미다. 진짜거든. 요게. 그것도 괜찮아. 3, 3매지 괜찮아. 잡수세요. 괜찮아. 맞아. 이 맛이야. 맞습니까? 맛있네. 얼마나 먹는 그 맛있어. 시기지 뭐. 6.25 당시 부산 인구는 90만이었고 일사 후퇴 때 220만 피난민이 한꺼번에 부산으로 몰려왔다. 그러다 보니 살 집이 없고 마실 물도 부족했다. 피난민들의 생활은 하루하루가 힘든 날의 연속이었다. 가진 것 없고 마땅한 기술이 없던 피난민들은 가족의 생계를 위해서 시장으로 몰려들었다. 국제시장은 8.15 해방 후 일본 사람들이 버리고 간 물건과 미군에서 흘러나온 물건을 팔면서 시작됐다. 당시 국제시장은 물건을 한꺼번에 사 모은다고 해서 돗대기 시장으로 불렸는데 전쟁 중 피난민들이 모여들어 크게 번창했다. 국제시장은 화재로도 유명했다. 당시 국제시장은 목조 건물이었기 때문에 한 번 났다 하면 큰 불로 쉽게 이어졌다. 특히 53년 1월에 난 불로 국제시장이 모두 타기도 했다. 그리고 국제시장을 방문하신 대통령 각하께서는 안내자의 설명을 들으시면서 각 상가를 면밀히 시찰하셨습니다. 대통령의 격려가 있을 만큼 많은 피난민 상인들의 생활터전이었던 국제시장. 한때는 상인의 70%가 피난민이었는데 지금 시장을 지키는 사람은 대부분 경상도 사람이다. 국제시장 409 A동에서 47년 동안 속옷 장사를 하고 있는 이병태 씨는
평안북도가 고향인 몇 사람 남지 않은 실향민 1세대 상인이다. 군소품. 근데 그 네. 건물도 들어 있고 지금 그 우리나라에 이제 재벌까지도 이 국제시장을 거쳐가신 분들이 많으실 거요. 마산에 한일합성 예예예. 그 회장님이 김한수 씨인데 여기는 이제 국제시장 출신이고 예, 또 이 유명 연예인으로서는 조금 저 외람된 얘기인지만은 고 남인수 씨의 부인이 예. 네, 어쩌겠습니까? 뭐 먹고 살기 위해서 그렇죠. 뭐 체면을 생각할 필요는 없지 않아요? 요 국제시장 가면 상공구 쌍미 밀크홀하고 두 분이 밀크홀. 밀크홀 지금은 좀 다방인데. 지금 같은 다방이죠. 개업한 것을 제가 봤고 저 가면 이제 백성사 옆에 109 그때 태현실 씨가 여중생인가 막 그랬을 겁니다. 그랬어요? 네. 그 야, 그거 처음 듣네. 태현실 씨도 109 그 언저리에 이제 살고 계신 거 알고 있고 그런 얘기 한 번도 안 하는데. 또 그 외에 또 가수로서 박재홍 씨가 박재홍 씨. 예, 고인이 됐죠. 너나 할 것 없이 모두가 어려웠던 시절. 국제시장이 피난민들의 생활터전이었다는 것은 오래된 얘기지만 아직 그 자리를 지키는 분들 때문에 국제시장 곳곳에서 묻어나는 피난민 애환은 오늘로 이어지고 있다. 요즘 뭐 옷들도 뭐 한복 609 12개 건물로 이루어진 국제시장은 한때 우리나라 최대 상권으로 통했는데 요즘도 값싸고 질 좋은 상품으로 이곳을 찾는 사람이 하루에 만여 명에 이른다. 국제시장은 가죽, 장식품, 모자 등의 소품으로 유명한데 우리나라 사람뿐 아니라 외국인들에게도 인기가 있다. 한때 국제시장은 몰려드는 러시아 사람들로 제2의 전성기를 누리기도 했다. 요즘도 국제시장은 외국 관광객들의 알뜰 쇼핑지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고 간혹 외국 취재진도 이곳을 찾는다. 부산 국제시장은 주변에 속속 들어서는 백화점과 편리함을 추구하는 소비자들의 구매 패턴 변화로 재래시장의 한계에 부딪히고 있다. 1,500여 개 점포가 호황을 누리던 국제시장은 요즘 50여 개 점포가 문을 닫은 상태이고 불경기까지 겹쳐 문을 닫는 점포가 늘어나고 있다. 북한에서 또 둘러만 왔다 가서 여자분 아들과 만나면 아들 어디 가서 만나지? 피난민들의 생활터전으로 활기를 띠었던 국제시장. 경기가 예전 같지 않다는 얘기에 오랜만에 찾은 송재호의 발길이 무겁다. 야시장이 섰던 자리에 음식 좌판이 하나둘씩 들어서면서 생긴 먹자 골목은 국제시장 또 하나의 명물이다. 잡채, 김밥, 국수 등 간단하게 요기할 수 있는 음식들은 시장을 보러 나온 주부들이 즐겨 찾는다. 맛있겠다. 이게 지금 뭐예요? 이거는 물당면이 나는 거고 이건 국수고요. 이건 보리냉면이고 이건 잡채입니다. 네. 아, 진짜 먹자 골목이네. 뭐 별거 다 있네. 이게 33년 됐어요. 33년. 의자나 좀 놔주지. 안녕하세요. 피부에서 배기보다는 서서 드시기 힘들지 않아요? 맛있어요. 괜찮아요? 반듯한 의자 하나 없이 쪼그리고 앉아서 먹는 음식이지만 먹자 골목에서는 그렇게 먹는 것이 또 제맛이다. 좌판에 놓인 갖가지 음식과 쭉 늘어선 아지매들은 30여 년 동안 이 골목을 지켜왔다. 서울에서 초등학교 4학년까지 다니던 송재호는 피난살이로 제때 학교를 다니지 못했다. 송재호는 피난 온 지 2년쯤 지나 호적을 늦추고 학교에 들어간다. 보수동 피난학교터는 이제 집들이 빼곡하게 들어서
그 자리를 제대로 찾아볼 수가 없다. 여기서 내려다보는 부산 시내가 이렇게 집이 많아지고 처음에 저희들이 피난을 내려와가지고 딱히 뭐 어느 학교에 가야 되겠다 그게 아니고 이제 그 신문 들고 뛸 때 껌 가지고 껌팔이 할 때 그 무렵에 모집 공고죠. 모집 공고가 이제 은연중에 퍼졌습니다. 이 부산 시내에. 그래서 학교 가야 되는 그 애들이 그 공고를 보고 모여든 것이 이제 바로 이 산 위입니다. 이 산 위에서 이게 뭐 연령도 맞는 것도 아니고 대충 나는 서울에서 몇 학년 댕기다가 왔다, 뭐 몇 학년 댕기다가 왔다 그래가지고 다 모여가지고 이제 여기서 뭐 가건물 이런 것도 없고 그냥 산을 삽으로 이렇게 앉을만하게 깎아놓고 그 이렇게 내리막으로 서로들 앉아서 소나무에다가 칠판 걸어놓고 선생님이 거기서 이제 교과서 하나 들고 우리는 아무것도 없이 앉아서 듣기만 하는 거예요. 그 오늘같이 이제 비가 올 이런 무렵이 되면 그날은 공치는 날이에요. 집으로 다 가고 그런 세월들이 있었습니다. 참 추억으로 간직하기에는 너무 할 말이 많은 그런 사연들이네요. 송재호는 당시 부산에 피난 내려와 있던 서울 제동 초등학교를 1955년에 졸업했다. 전쟁 중이라 학교 건물은 군대나 병원 그리고 피난민의 수용시설로 사용됐고 학교는 산 언덕이나 길거리로 나가서 학생들을 모아놓고 수업을 했다. 전쟁 중에 피난지 부산에서 공부를 했던 초등학생은 4만여 명에 이르렀다. 그 당시 서울대, 연세대, 이화여대 등의 대학도 부산으로 피난 내려왔는데 비록 전쟁 중 임시 교사에서 받는 수업이었지만 학생들의 향학률은 높았다. 전쟁과 함께 번성한 곳이 바로 보수동 헌책방 골목이다. 피난 내려온 문인과 학자들은 이곳에서 책을 팔아 생계를 이어갔고 학생들은 여기서 필요한 책을 구했다. 축대를 따라 만들어진 300m 정도의 책방 골목은 현재 50여 곳이 남아있는데 한창 때는 70여 곳에 이르렀다. 요즘은 헌책뿐만 아니라 새로 나온 책도 시중보다 저렴하게 살 수 있어 학생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다. 책방 어떠세요? 괜찮으세요? 어떻게? 예, 뭐 항상 1년 내내 뭐 책방 괜찮고. 아, 여기 오래간만에 왔거든요. 예. 왔는데 학교 다닐 때 이 책방 골목에서 책 사다가 보고 사다 본 것도 버리기 그냥 놔두기 뭐니까 그 책 들고 나와가지고 보고 싶은 책 보고 찾아가지고 이거 바꿔달라고 그러면 바꿔주고 그랬던 생각이 책방 나요. 골목에 거쳐간 분들이 유명한 분들도 참 많지 않습니까? 전쟁이 끝난 직후라 너나 없이 어렵게 공부했던 시절 송재호도 책방 골목에서 필요한 책을 구했다. 송재호는 대신중학교를 거쳐 부산공고 전기과를 다녔다. 당시 그는 문예부 활동을 하면서 교지 용광로에 전쟁을 배경으로 한 시나리오 자유의 그날까지를 발표하기도 했다. 고등학교 시절 송재호는 시나리오를 쓰기 시작하면서 영화에 대한 꿈을 키웠다. 59년 KBS 부산 성으로 출발한 송재호. 64년 영화감독의 꿈을 안고 서울로 간 후 영자의 전성시대를 비롯한 100여 편의 영화에 출연했다. 30여 년 연기 생활을 해온 송재호는 우리에게 의리 있고 강직한 연기자로 남아있다.
부평시장과 국제시장이 피난민의 생활 터전이었다면 영도다리는 피난민의 만남과 기다림의 장소였다. 우리나라 최초의 도계식 영도다리는 1934년에 일제에 의해 세워졌고 다리에 상판을 들어 배를 통과시켰는데 이는 당시로서는 꽤나 신기한 구경거리로 유명했다. 그래서 영도다리는 부산으로 피난 온 사람들에게 자연스럽게 약속 장소가 됐다. 영도다리에 다리 드는 모습은 하루 2번씩 볼 수 있었는데 이것도 교통체증 등 여러 가지 문제로 66년부터는 볼 수 없게 됐다. 1.4.5태 때 이곳 부산으로 피난 오신 분들이 행여나 해진 식구를 만날 수 있을까 이 자리에 옵니다. 그 사람들의 그 궁금증을 풀어주기 위해서 또 이제 정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요즘 그 점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옛날엔 저기 저 구석에 자판거치 이렇게 놓고 점들 치고 그랬어요. 피난민들이 가족의 생사를 묻기 위해 찾았던 영도다리 및 판자촌 점집은 아직 9곳이 남아있다. 40여 년의 세월 속에서 기다림과 그리움에 지친 이산 가족처럼 그렇게 지친 모습으로 다리 밑을 지키고 있다. 여기 뭐 별의별 사연이 다 적혀 있습니다. 지금 뭐 만나자, 만나고 싶다, 왔다 갔다 와라, 뭐 별 사연이 다 있는데 이 사연을 보니까 정말 제 마음 깊숙이 자리 잡고 있는 가슴 아픈 사연이 하나 생각이 납니다. 제 바로 위에 형이었습니다. 영도다리 저 끝에서 이걸 넘어서 저 끝까지 이제 동아일보 신문을 이렇게 한쪽으로 끼고 소리를 지르면서 이제 비 오는 영도다리를 뛰다가 제 형이 그만 피를 토하고 말았습니다. 그날로 누워서 일어나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부산에 피난 와서 제일 처음 저희들이 부딪히는 엄청난 슬픔이었습니다. 그런 생각이 나네요. 석 달이면 끝날 줄 알고 부산으로 피난 왔던 성재. 결국 전쟁은 3년을 끌었고 피난 시절 함께 신문 돌리며 고생하던 두 형과 어머니 생각으로 가슴이 저려왔다. 영도다리에 서린 아픈 기억은 송재호만의 일은 아닐 것이다. 수많은 피난민의 슬픈 사연이 이곳에 서려있다. 그 사연을 아는지 모르는지 세월은 흘러 80년에는 부산대교가 세워졌고 피난민들의 애환을 달래주던 영도다리는 안타깝게도 이젠 낡아서 없어질 위기에 놓여 있다. 영도다리와 함께 피난민들 만남의 장소가 중앙동 40계단이다. 40계단은 국제시장이나 자갈치에서 장사하던 피난민들이 용두산이나 영주동 판자촌으로 가는 길목이었기 때문에 쉽게 모여들 수 있었다. 유명한 곳이다 그러면 그 한 곳을 만들어 놓고는 거기 가면 나타날까 그래서 거기 와보고 거기서 기다려보고 그래서 여기 40계단 층층대에 앉아오는 나그네 그런 그 노랫말도 이 기념비 뒤에 노랫말이 있습니다만 참 이게 이 40계단도 가슴 아픈 기억들이 있는 그런 장소입니다. 40계단 층층대에 앉아오는 나그네 울지 말고 속 시원히 말 좀 하세요. 피난살이 처량스러 동정하는 판잣집에 경상도
아가씨가 애처럼 묻는구나. 그래도 대답 없이 슬피 우는 이북 고향 언제 가려나. 부산시가지 한가운데로 뻗어내리다가 바다를 향해 마지막 등성이를 이룬 용두산은 용이 바다에서 올라오는 머리쯤 된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6.25 전쟁 당시에는 용두산 주변에 피난민 판잣집이 많았는데 54년 큰 불이 난 후로 지금의 용두산 공원이 조성됐다. 도심에 위치한 용두산 공원은 시민들의 휴식처로 사랑받고 있으며 하루에 2천여 명이 이곳을 찾는다. 이 용두산 공원은 88 올림픽 때 성화봉송 주자로 그때 56번이었어요. 성화봉송 주자로 그때 성화를 들고 뛰어 올라와서 그 성화 안치소가 여기 있었습니다. 그러다 그 성화를 옮겨놓고 그때 여기서 기념사진 찍던 그런 생각이 나는데 그때 오고는 오늘 처음 왔어요. 그 누가 불러주라 휘파람 소리. 아이고 세상, 아이고 오랜만에. 언젠가 한번 와서 뵌 적이 있는데 그때도 이렇게 구슬프게 기타를 치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오늘 또 계시네. 그러세요. 세상에. 건강 괜찮으시고요. 뭐 건강. 지금 기타 몇 년이나 치셨어요? 한 40년 넘게 됐죠. 뭐. 40년 내. 아, 참 오래간만에 노래 불러봤거든요. 좋네요. 잘하시네요. 아이고 잘하겠냐. 그럼 뭐 다른 거 뭐 하나 또 한번 해보세요. 눈보라가 한때 밤무대에 출연했을 정도로 노래 솜씨가 뛰어난 송재호. 탤런트 중에서도 노래 잘 부르기로는 몇 손가락 안에 드는데 수많은 노래 중에서도 그는 피난 시절 노래를 즐겨 부른다. 송재호는 아직도 구슬픈 가락에 피난 시절의 아픔이 배어있는 노래 굳세어라 금수나, 이별의 부산정거장, 경상도 아가씨를 세상 그 어떤 노래보다 훌륭하다고 생각한다. 좋다. 노래 3개만 하면 되겠다. 사실 그때 생각을 하면 끔찍하죠. 끔찍하고 또 반면에 그런 시절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까지 우리 민족이 꿋하게 견뎌오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또 반면에 다시는 이 나라 이 땅에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 막 그런 생각을 다짐하고 석 달이면 돌아갈 줄 알고 피난 내려온 부산이 이젠 고향이 돼버렸다. 부산 피난 시절을 생각하면 쓰리고 아픈 기억이 많은 송재호지만 그만큼 부산에 대한 정이 애잔하게 밀려드는 것은 어쩔 수가 없다. 47년이란 숱한 세월 속에서도 쉽게 잊혀지지 않는 피난 시절의 구슬픈 노랫가락처럼 이제 피난 시절은 송재호에게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그런 세월이 돼버렸다. 그저 매일 잠들기 전에 오늘 하루 최선을 다했는가 되짚어보고 반성하면서 살아온 세월이 언 60년입니다. 마음이 좋은 날도 많았지만 그만큼 울적한 날도 있었습니다. 이것이 사는 거겠지. 이렇게 살다가 가는 거겠지. 이런 생각을 아버님 어머님께서도 하셨겠지요. 평안히 쉬십시오.